네, 스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ਸਕ쌤입니다. 간만에 정리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정리하기에 앞서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동식물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는 식물 세포는 뭐가 뭐로 이루어졌다. 세포벽, 그리고 그 안에 세포막, 그 안에는 동그랗게 핵이 있었다는 걸 배워보았죠. 하지만 이에 반면에 동물 세포는 뭐와 뭐가 있죠? 세포막과 핵은 있지만 뭐가 없다? 세포벽이 없다. 자, 이렇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차이점, 세포벽 유무에 따라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뿌리부터 배워봤는데, 뿌리는 굵고 곧은 뿌리를 가는 뿌리들이 난 것이 있고, 두 번째로 굵기가 비슷한 뿌리가 수염처럼 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런 식물의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번 단어는 식물들이 시험에 나온다면 외울 게 되게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솜털처럼 가는 뿌리털은 뿌리의 표면적을 넓혀서 흡수를 더 많이 하게 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뿌리만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어떤 걸 흡수할 때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털이 많으면은 그만큼 흡수가 잘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뿌리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흡수 기능, 두 번째, 지지 기능, 세 번째. 저장 기능. 자, 이렇게 흡수, 지지, 저장 기능이 있고, 저장 기능에는 무, 고구마, 당근이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게 감자는 뿌리가 아닌 줄기에 있는 저장 기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고구마와 감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흡수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칠판 앞에서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줄기는요. 생김새가 총 세 가지인데, 자, 느티나무 같은 고든 줄기, 나팔꽃 같은 감는 줄기, 그리고 고구마와 같은 기는 줄기. 모양새가 다 다르죠. 우리가 그때 칠판 앞에서 그려보았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모양의 줄기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줄기는 뿌리와 다르게 네 가지의 기능,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실험도 해보았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이동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식물을 지지하죠. 줄기가 이렇게 식물을 지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자처럼 양분을 저장. 뿌리도 저장 기능이 있는데 줄기도 저장 기능이 있네요. 네 번째는 우리가 줄기 겉에 있는 껍질이 해충이나 세균의 침입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줄기의 속살이 그대로 보인다면 해충이나 세균한테 다 갉아먹히고 말겠죠. 자, 다음은 뿌리와 줄기에 이어 잎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광합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산작용이 있고요. 자, 강합성이라는 건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동물처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햇빛과 물, 이산화탄소가 이 세 가지의 종류가 모이게 된다면 녹말과 같은 양분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이 양분으로 식물이 살아간다.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 결과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넣었더니 녹말이 있는 이 양분이 있는 잎에서 청남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우리가 그 고추 모종 잎에 대해서 뭐 검은 상자 씌워가지고 비교했던, 살짝 실패했지만 그 실험 기억나시나요? 자, 그 실험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증산작용인데, 잎에 도달한 물이 기공, 우리 사람이나 동물로 치면 모공이라고 했죠. 땀이 나오는 여기를 통해서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물이 이 기공을 통해 가지고 식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을 하면은 머리 위에서 연기가 나면서 뭐가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 잎도 증산작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산작용은 첫 번째, 뿌리에서, 그러니까 맨 밑에서 흡수한 물이 식물의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빨대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식물도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온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기공의 모양이 보이죠? 이 표면에 작은 구멍이 있다라는 거. 자, 잎이 하는 일 두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사과꽃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암술, 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으로 치면. 자, 이 여자의 역할인 암술은 씨가 될 미씨, 그러니까 뭐 난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꽃가루 바지, 그러니까 생식 활동이 꽃가루 바지죠. 식물한테는 이렇게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동물로 치면 남자, 사람으로 치면 남자인 수술 부분, 여기는 꽃가루를 만든다. 그래서 남자가 만드는 정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이 꽃가루와 저기 암술에 들어있는 미씨가 만나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생식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이 암술과 수술을 보호해서, 그리고 또 곤충을 유인해서, 우리가 꽃가루 바지는 식물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혼자서 하지 못하잖아요. 꽃가루 바지를. 그래서 곤충을 유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받침. 우리가 이제 꽃에는 이렇게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꽃받침 역시 꽃잎을 받치고 보호하는, 꽃잎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꽃잎을 받치고 밑부분에 있는 꽃받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꽃가루 바지는 수분이라는 두 글자로도 표현이 되는데, 암술이 수술해서 만든 꽃가루를 받아가지고 생식활동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잠깐 퀴즈. 식물은 스스로 꽃가루 바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자,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스로는 못한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총 4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풍매화는 바람을 활용해서, 그리고 충매화는 벌레를 이용해서, 수매화는 물을 이용해서, 조매화는 뭐예요? 그렇죠. 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꽃가루 바지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후에 배울 씨를 뿌리는 방법이 또 나오는데 그것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열매의 생김새는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열매를 감싸고 있는 껍질,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하는 일은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린 씨를 보호하고요. 껍질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이 어린 씨가 자라서 익은 씨가 되면은 멀리 퍼뜨리는데, 이때 식물이 혼자서 퍼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를 퍼뜨리는 방법 대략적으로 7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날개가 있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단풍나무와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물에 떠서 퍼지는 연꽃, 그리고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폭탄처럼 터지면서 씨가 튀어나가는 봉숭아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이 땅에 저장한 것에서 싹이 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잣나무가 있고, 바람에 날려서 퍼지는 거 민들레. 그래서 우리가 민들레 꽃씨가 이렇게 휘날리는 거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가는 거. 도깨비 바늘이 우리가 놀다 보면은 특히 니트 같은 옷에 잘 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럽지만, 동물에게 먹힌 뒤에 씨가 똥과 함께 나오는 이런 벚나무, 겨우살이, 그리고 참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참외를 먹고 똥을 싸면 가끔 똥에 씨앗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나요? 참외를 엄청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 더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식물을 이루는 세포는 어떻게 생겼을지, 뿌리의 생김새와 하는 일, 줄기의 생김새와 하는 일, 잎이 하는 일과 생김새, 잎에 도달한 물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꽃과 생김새 하는 일, 열매의 생김새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날에 또 시험 볼 텐데 잘 준비해서 선생님이 말해준 정리 영상과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실험 과정을 함께 본다면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